네, 일단은 사전투표 첫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나온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사전투표소에 용지를 대거 반출했고 투표지 들고 밥 먹으러 가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로 전방위적으로 좀 이상한 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참관인으로 또 계시고 직접 개수까지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29일 날 오늘이죠.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대거 반출된 사실까지 확인이 되었고 해당 투표소 선거관리인이 관외 투표자가 몰려서 투표소 내부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배부한 선거인들을 외부에서 대기시켰던 그런 일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고요.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를 기다리던 선거인들은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막 찍는 행위를 서슴지도 않았고 일부 선거인들은 대기줄이 길다는 이유로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들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까지 하고 오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 서대문구 구신총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인데요. 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좀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 자체가 지금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고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에 기표소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투표함에 넣기 전까지는 투표소 밖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게 나가는 행위 자체가 지금 법에 접촉이 되는데 내부소에 내부에 그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지금 투표율 자체도 의심이 매우 가지만 지금 특히 전라도 쪽에서는 뭐 그쪽이 뭐 원래 높기는 하지만요. 거의 어떤 시간대에는 한때 막 대구에 3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전라도 쪽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지금 많은 곳에서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인원을 여러 곳에서 참관인 분들이 개수를 하면서 세고 있는데 또 선관위에서 몇 명이 지금까지 투표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한 곳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5에서 9% 정도 차이 나는 곳도 있고 이걸 작다고 하기도 여러분 솔직히 뭐하지만 크게는 훨씬 더 많이 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제보에 의하면 실제로 100명 이상이 좀 부풀려져서 의의 제기를 통해서 선관위가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한 곳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은 곳에서 지금 모니터링 하나 하면서 지켜보고 계시고요. 특히 그 황교안 후보 쪽이나 국제선거담시단이나 이런 쪽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에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건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나오는 소식들이 일단 다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건 이해하지만 텍스트로만 전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녁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간 지금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긴 하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역시 그 들어가는 사람 몇 명인지 세는 게 그게 포인트였구나. 이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사전투표 두 번째 날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차피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본투표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주변에 사전선거 하신다는 분들 꼭 본투표할 수 있게 도움 좀 부탁드리면서 그냥 아예 그냥 투표율 100%를 넘기고 싶네요. 진짜로. 그럼 뭐 증명할 것도 없이 끝나는데 그쵸? 네, 아무튼 일단은 좀 찝찝한 가운데서 오늘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9일 10일 전쯤에 미국의 FBI 국장이죠. 캐시 파텔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으로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하는 말로 투명성의 물결을 1, 2주만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조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곧 밝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미국의 정치 해설가인 베니 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FBI 국장 캐시 파텔이 곧 J6 당시 FBI 정보원들이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J6는요 참고로 그 2021년 1월 6일 날 발생한 미국의 선거가 굉장히 좀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나왔었는데 당시에 트럼프와 바이든
이 둘의 대선이었습니다. 거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미국의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한창 난리가 났었던 그 사건을 그 1월, 제니어리 1월이라고 해서 J6라고 합니다. 뒤이어서 그 답변은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고 충격을 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확보를 했고 지금은 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파트너들과 협의 중이다. 그 답은 과거 FBI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과 상반되는 내용일 수 있어서 대중들에게 큰 충격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베니 존슨이 글로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쪽이 공식적으로 2020년에 있었던 대선의 그 과정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조준하면서 수사를 재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요, FBI가 왜 그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 라고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사실 이 주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온 그런 주제였습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이 끝나고 얼마 뒤의 일입니다. 당시에도 그 선거 과정이 정말 불투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이 막 발견이 되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도 그 당시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부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미국의 분노한 시민들이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우리나라로 치면 그 여의도 국회죠. 거기를 말 그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건은 J6라고 불렸고요. 그 이후에는 완전히 이걸로 언론 플레이를 그 민주당 쪽에서 하면서 미국 민주당이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 좌쪽에서는 계속해서 선동을 해왔었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사건을 통해서 트럼프 진영이 어려움을 겪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꼭 우리나라에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도 좀 오버랩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의혹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FBI 정보원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J6 사건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일부 공화당 측과 트럼프 대통령님은 FBI가 사전에 J6 사건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직접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죠. 특히 공화당 일각에서는 FBI 정보원들이 이것을 조장했다, 이것은 FBI의 자작극이고 함정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그 조직을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캐시 파텔이라는 분이 국장으로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요. 완전히 그 반 트럼프적인 색깔마저 띄었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가 있는데요. 레이 앱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대중에게 알려지기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지지자, 뭐 그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이 앱스가 J6 전날과 당일 영상에 우리는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막 이러면서 선동을 했었던 그런 영상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FBI가 초기에 그의 신원을 공개 수배를 했는데 이후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조용하게 명단에서 제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화당과 보수 인사들 측에서는 이 사람이 FBI의 정보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의회 증언 내용에서도 이상한 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국장인 크리스토퍼 레이가 수차례나 의회에서 FBI의 정보원이 이 J6 사태를 유발하고 선동했는가? 라는 질문을 수차례 받았는데 여기에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요. 일단 여기서 거짓말은 못하니까 법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좀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뭐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태도를 가져왔었습니다. 이런 모호한 태도가 의혹을 더욱 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에 일부 법원 문서와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으로는 충격적인데요. FBI와 기타 법 집행 기관이 당일, 그러니까 J6 당일 사태에 대해서 정보원을 파견한 사실이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법원 공식 자료로서 나온 거고요. 하지만 그들이 뭘 선동했는지,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의 여부까지는 이제 확인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밝혀지니까 이 FBI 측은 정보원이 그냥 상황 파악을 하러 갔고 정보 수집하러 갔다, 그런 목적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만 해명을 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2025년 지금 5월 말까지 오면서 그냥 이 FBI 정보원이 가기는 했지만 그냥 정보원 몇 명만 파견을 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지금까지도 걔네가 이거를 선동한 거야 라고 말하면, 그렇게 주장을 하면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요. 그런 게 지금 현지의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꼭 우리나라랑 너무나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지금 뭐 소부지법 청년들도 계속해서 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캐시파텔의 글에서는 과거 FBI의 관계자들의 발언과 상반되는 내용이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핵심은 기존의 FBI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놀랄만하고 충격받을 만한 진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거는 딱 봐도요, 그 FBI가 2021년 1월 6일에 그 사태에 대해서 조장을 했고 계획을 했고 직접 참여까지 했구나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표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중대한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 이 내러티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님과 그 주변 인물들이 정확하게 2020년 대선 자체 모든 것이 문제로 선거 자체를 정조준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움직임들이 직접적으로 그 심장부에 조준을 한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일들을 수사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2020년 대선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어떤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은 저만 생각한 게 아니고 미국의 공화당 인사 측과 뭐 여러 가지 정치 평론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트럼프 측 인사들과 우파 진영들의 일부는 J6 사건, 그러니까 FBI의 개입 여부, 사법부의 이중잣대 등을 통해서 2020년 대선 자체가 이제 부정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부각시키려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이 대선 자체가 도난당했다라는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어떤 흐름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측이 계속해서 그 2020년 대선 직후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었고요. 직접적인 증거를 이렇게 제시를 한다기보다는 그 부정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면서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 듯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도 어느 정도 이제 아는 거죠. 물론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법부를 통해서 강화가 될 수 없구나. 이거는 여론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뭔가 주변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부각시키면서 점차 이 서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님 측에서도 전략을 조금 바꾸신 것 같아요. J6 사건의 재해석도 그러한 명목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단순히 이게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 항의한 민중인가, 아니면 진짜 그 국회를 때려 부수려고 들어간 어떤 그런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내리려고 하는 거죠. 불공정 선거에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로 정의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만약에 캐시파텔이 말한 것처럼 FBI의 정보원이 개입이 되었다면 이것은 국가기관의 프레임이었다라는 식의 명제가 좀 합리화가 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의 이중잣대도 주장할 수 있고요. 좌파의 폭력은 묵인하고 우파의 항의는 탄압한다 라는 어떤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선거 부정이라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트럼프 진영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그러니까 미국의 좌쪽에서 만든 어떤 거대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어떤 인식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캐시파텔 뿐만 아니라 터커 칼슨이라든가 짐 조던이라든가 이런 분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FBI도 그렇고 CIA도 그렇고 당시에 그 트럼프 진영이 2020년 대선 직전에
FBI의 그 헌터 바이든의 아들인데 그 노트북 사건이 있었어요. 완전히 이 사람이 잘못 살았던 그런 과거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을 굉장히 축소하려고 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관들이 바이든을 돕기 위해 움직였지 않나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정부 기관의 부정직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면서 그들이 선거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이러한 주제 같은 경우는요, J6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퍼진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뭐 선거에 대해서 좀 불공정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마치 어떤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이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이 흐름과 이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뭐 개표 자체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물증도 분명히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법부와 싸우면서 이렇게 해 나가기보다는 다른 전략을 통해서 대선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내러티브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판결을 바꾸려는 것보다 정치적이고 여론전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러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연예인들이 당시에 2024년 11월에 있었던 대선, 트럼프 대통령님과 해리스의 대선에서 연예인들이 막 해리스를 지지하면서 뒤에서는 돈을 받고 막 이런 문제를 부각하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정식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연예인들을 이제 무대로 불러서 이렇게 노래도 시키고 막 했는데, 정작 그 뒤에서는 그 연예인들이 거액의 돈을 받고, 한 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비욘세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150억 막 이렇게 받기도 했다고 막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부추기고 있고요. 부추긴다는 게 이게 여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반 시민들도. 이것은 2024년 또는 그 이후의 체제 개편을 위한 어떤 정치적으로 명분을 쌓고 있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막 이렇게 나서거나 막 우리나라에 뭐 내정 간섭을 해서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여기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걸로 사실은 보이긴 해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이 우리나라 언론은요,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또는 대학가를 탄압한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로 막 있죠. 뭐 사법부와 싸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트럼프를 완전히 괴짜 대통령, 막 일방적으로 뭐 독재를 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한국 언론은 또 보도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국 언론은 미국의 좌파 언론들이 써놓은 거를 그대로 이제 좀 보도를 해버리는, 그 자체로 그냥 가져와서 인용을 해버리는 그 정도의 역할에 지금 지나지 않는 현실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트럼프 대통령님의 내부, 그러니까 보수 언론까지 합해진 그런 미국의 진짜 외신들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 후에 지지율 폭등을 겪고 있고요. 겪고 있다는 게 좀 뭐하지만 지지율 폭등을 경험하고 있고요. 최고 지지율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7%가 올랐대요. 7%가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취임 후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이제 한국 언론을 보는 일반 우리 한국 시민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지금 취임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이것이 좀 많이 부딪히고 있구나,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있구나, 왜냐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막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미국에서 실제 여론은 그렇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님을 지지하려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실제 지지율로도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전투표 기간을 겪으면서, 이제 완전 깜깜이 대선입니다. 여론조사나 이제 지지율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때리고 있었습니다. 왜? 지난 대선도 그렇고,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라고 해서 여론조사나 지지율을 발표를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긴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선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난 대선에 대해서 감시를 해 오셨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건데, 이 여론조사가 지금은 미국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걸 덧붙여서 미국에서 있었던 그 움직임과 이 J6 사건이 정말 밝혀지고, 여러분 지금 대선 그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도와주냐, 뭐 트럼프 대통령 캐시파들 뭐 말만 많이 하더니 우리나라는 언제 도와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다 얽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뭐 하나의 사건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건만 파헤치는 게 아니고요. 다 얽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랑도 얽혀 있고요. 결론적으로 2022년 대선, 그 이전에 있었던 2020년 한국의 총선까지도 결국엔 다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면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전투표에 대해서 막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시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 해서 일단은 끝까지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투표가 6월 3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고, 그때까지 여러분들 조금 더 애쓰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브들 알고리즘이 탄압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정 댓글로 제가 달아놓는 거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멤버십 가입 링크랑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채널도 성장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